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자, 전문항 해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지구전후도하고 대명운일도. 대명운일도가 사실은 많이 나왔던 녀석이 아니고 여기에서 약간의 선지에서 함정을 좀 판 게 있습니다. 나왔는데 지도상에서 봤을 때 뭐 구분이 어렵진 않죠. 가가 지구전후도고 나가 대명운일도가 되겠습니다. 선지에서 보시게 되면 기억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다라는 건 중국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가는 중국이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다. 이게 좀 함정일 수도 있는데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가 많이 나왔고 그게 모습이 비슷하다 보니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름까지 써 있으니까 걸리시면 안 되겠죠. 이건 중국의 고지도입니다. 정답은 따라서 디귿하고 리을 몇 번 되는 거냐면 5번 되겠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2번 문제는 문제의 구성이 선지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는 거고요. 플랜테이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플랜테이션 작물들을 물어볼 수는 있는데 아주 빈번하게 물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이잖아요. 농작물이다 보면 원래 3단원의 식량작물 파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식량작물, 쌀밀, 옥수수하고 농목업 파트 거기에 가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기후 파트에 열대기후 관련한 거나 아니면 뒤쪽에 지역지리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 카카오하고 차가 있는데 차는 몬순기후 지역에서 잘 되는 거고요. 계절품. 카카오는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서 잘 되는 거죠. 선지를 보게 되면 기억은 일반론적인 정의니까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니은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 이런 친구들인데 플랜테이션 작물 중에 카카오를 얘기했고 카카오는 열대 우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트디부아르 아니면 나이지리아, 가나 막 이런데 기니만 주변 요쪽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아프리카인데 이거에서 걸린 거예요. 북부아프리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사하라 이남에 있으니까 그건 중남부 아프리카죠. 북부아프리카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이런 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조그마한 함정이 되는 거고요. 디귿은 차는 중국, 인도 이런 데가 세죠. 그래서 아시아 맞는 겁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랜테이션 작물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렇고요. 3번 문제는 형식은 위경도를 빌리고 있지만 이게 그닥 어렵게 느껴지진 않고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뉴욕입니다. 기본이고요. 여기에 오페라하우스도 있기는 있는데 남반구고 날짜 변경선에 매우 가깝게 가 있으니까 호주의 시드니 이쪽입니다. 이게 약간 왼쪽에 있는 가의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좀 학생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의 지장은 없어요. 이게 뉴욕 거 맞냐 뭐 이런 질문인데 어차피 뭐 사진으로 푸는 건 아니니까요. 사진으로 푸는 건 아니니까 뭐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문제 오류로 아무튼 정답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미국은 영어 씁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건 가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3번 뉴욕이 더 세계의 도시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나는 가보다 늦게 2024년이 시작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무슨 얘기냐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본초 좌우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서경이잖아요. 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동경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180도 날짜 변경선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더 시간이 빨랐니?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빠른 건 나가 더 빠르다. 근데 여기 늦게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5번은요. 미국의 수도 뉴욕 아니고요. 호주의 수도 시드니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은 매번 나왔던 유형이고요. 점수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의 특이점이 아니라 난이도를 주는 방식은 뭐냐면 A, B, C, D로 주고 국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것만 매칭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라오스가 B고요. 베트남이 D가 되겠고요. 캄보디아가 C고 타이가 A고 E가 필리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B, D, C, A이죠. 점수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그나마 특이하다면 높은 두 개의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해보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라틴 아메리카 여행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데 이건 곧바로 선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선지 밑줄 치세요. 어려운 거예요. 작년 수능에도 그랬고 난도 자체를 떠나서 많이 잘 안 묻던 빙기, 후빙기 이런 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물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도 존재하고 선생님도 가르쳤고 그리고 또 꼭 빙기, 후빙기가 아니어도 뒤쪽에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이야기에서 간접적으로 배경적인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빙하가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페루 쪽인데 여기서 빙하를 얘기했다는 건 이거는 약간 고산 지역 쪽에 있는 산악빙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그랬을 때 A 분포의 고도 환산, 고도란 말을 그래서 쓴 거죠. 현재보다 빙계 높았다라고 돼 있는데 봐봐. 고도환선이라는 게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빙하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산에 빙하가 존재한다면 그랬을 때 나타나는 아래쪽에 한 개 이게 고도하한선이에요. 그럼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은 됐고 내용을 볼게요. 현재보다 빙기래. 그럼 현재보다 빙기라는 건 빙기니까 추웠을 때지. 그럼 추웠을 때를 모르니까 추웠다면 빙하는 더 넓게 분포하겠죠. 그러면 산에서 더 낮은 데까지 내려왔어야 되죠. 그래서 고도환선이 하강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낮았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어려운 내용이고요. 니은은요, 우유니호수라고 해서 볼리비아의 소금호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하수의 지표유출로 형성된 막 이러면서 일단은 현혹을 시키는 거야. 말이 어려우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오아시스래, 연못이래. 얘들아, 우유니호수는 소금호수야. 그 물을 못 갖다 써. 오아시스는 뭐야? 사막 한가운데 연못이잖아. 그 물 갖다 쓰는 거야. 우유니호수 그런 데 아닙니다. 아시겠죠? 니은은 틀렸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디귿하고 리을 5번인데 디귿은 아타카마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막이 나왔고 안개가 주어졌는데 페루나 칠레 쪽에 있는 대륙 서안의 사막은 안개란 말이 없어도 한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간헐천이 나오는데 이거는 화산이 있는데 주변에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데스 산지, 그 주변에 환태평양 조선의 안데스 산지, 브레골이라고 불리는 그것과 연결된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의 형식에서 빌리는 건 구체적인 지명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니은선지 이런 데서 지하수의 지표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걸로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을 아는 것만 가지고 따박따박 푸시면 되고 기억선지가 매력적인 선지입니다. 6번 문제는 기후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시기 주고 지역 주면 학생들 거의 안 틀립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작년 수능 때도 그랬고 갑자기 시기 맞춰봐 막 이런 것까지 시기까지 같이 맞춰 이런 것까지 나오면 그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뺑값 막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지죠. 자, 이 각각의 지역들의 기후는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대륙 동안의 온대 동계 건조 기후 또는 온대 몬순 기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이렇게 되겠죠. 시기까지 줬기 때문에 시기를 보면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강수량과 관련한 건데 가는 7월 달이 강수가 적고 1월이 많아요. 근데 이런 패턴을 보이는 애가 나도 있죠. 그럼 가하고 나는 시기에 대한 강수 1월과 7월 시기에 대한 강수 패턴이 동일한 겁니다. 양에는 차이가 있죠. 그럼 이럴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냐? 건기가 뚜렷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냐? 일단 얘 뚜렷할 수 있죠. 얘 뚜렷할 수 있죠. 얘 뚜렷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건기를 따져볼게요. 얘 북반구니까 7월에 건기죠. 얘 북반구니까 1월에 건기죠. 얘 남반구니까 겨울이라고 하면 7월이죠. 7월에 건기죠. 그래서 가와 나가 7월에 건조한 게 두 개가 걸렸는데 얘 아니면 얘가 되겠구나. 근데 1월에 많은 걸 봤더니 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열대 지역이 우기 때 더 비가 많겠지. 그래서 나가 마윈 쪽이 되고 이쪽이 이탈리아 쪽이 되는 거고 다하고 라는 강수의 편차가 있는 다 그래도 고르게 오는 라. 그래서 라가 서한해양성 기후 그리고 다가 칭따오 온대 동계 건조 기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선지는 동그라미 1번 동계 강수 집중률 동계니까 1월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동계는 남반구에서는 7월이 되는 거고 북반구에서는 1월이 되는 겁니다. 가라는 녀석이 지중해성 기후라서 여름에 안 오고 겨울에만 오니까 동계 강수 집중률이 더 높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가가 라보다 북해기선에 가깝죠. 23.5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번은 나는 다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돼 있는데 나는 열대기후고 다는 온대기후니까 평균 기온, 연평균은 열대가 더 높다 이랬어야죠. 4번은 다하고 라하고 최하늘 기온을 묻고 있는데 뭐 위도다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네는 대륙의 서안의 해양성
온대기후고요. 얘는 대륙 동안에 있는 대륙성 기후예요. 대륙의 영향을 받으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1월의 낮 길이를 판단하래요. 적도가 항상 낮 길이는 12시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월이라고 하게 되면 남반구의 남극이 배기하니까 얘가 24시간 낮 길이가 되고요. 이렇게 가면서 낮 길이가 감소해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심지어 순서대로 다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라하고 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름인 녀석하고 겨울인 녀석 비교하는 거니까 라가 더 짧고 나가 더 길다 이랬어야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난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7번 문제는 약간 오히려 구체적으로 항목들 수출 품목을 줬으면 오히려 풀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누구하고 누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냐. 선생님 기준으로 브라질하고 칠레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멕시코는 마켈라도라 때문이라도 공산품이 많아야 하니까.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요새 힘들다 나오는데 얘네는 농업 대국이었죠. 지금도 농업은 발달해 있지만 그래서 농림축산물이 많으니까 이 두 개는 될 것 같아요. 돼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브라질하고 칠레야. 자, 하나는 보게 되면 농산물하고 광물 및 에너지가 엇비슷하고요. 하나는 광물 및 에너지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라라는 애가 누굴까? 광물 및 에너지로 집중된 애가. 그럼 철광석이 강조되는 브라질일까? 구리가 강조되는 칠레일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도 물론 결론을 내려면 내겠지. 어떤 거? 그래도 브라질은 뭐 옥수수나 대두나 사탕수수 이런 게 강조되지 않냐. 그러면 농수산물도 좀 더 많은 얘가 브라질이고 얘가 칠레겠지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 마트 가서 칠레포도 먹어봤는데 요새는 뭐 좀 덜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두 개만 100% 너희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만 확신할 수 있다면 경우를 나눠보는 거예요. 경우 1, 경우 2. 그러면 가하고 라에 대해서 가가 브라질일 때 라가 칠레일 때, 반대로 경우 2는 가가 칠레일 때 라가 브라질일 때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가가 철광석 생산량이 많다. 철광석은 브라질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경우 1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나는 라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라고 돼 있어요. 나가 아르헨티나예요. 오케이? 나가 국토 면적이 라보다 넓다는 건 브라질보다 넓을 수는 없으니까 라가 칠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선지는. 그러면 2번 선지도 라가 칠레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번하고 2번 선지가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면서요. 두 개는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럼 3번을 보게 되면 가는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려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칠레에 대한 설명이겠니? 브라질에 대한 설명이겠니? 브라질에 대한 설명이지. 다는 뭐 얘기할 거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3번 선지도 가가 브라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경우가. 가하고 라가 헷갈려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4번은 종주도시와 얘기하는데 멕시코 있고요. 브라질 정도만 없다.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 아르헨티나하고 멕시코. 가능한 거지. 멕시코는 확신해야 되고 아르헨티나는 솔직히 강조해서 배운 적은 없지만 뭐 오로라나 아니면 슈퍼문 풀다 보면 다 국가별로 들어있었던 자료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야 이거 기본이지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할게요. 멕시코는 기본입니다. 브라질 종주도시에 없다는 것도 기본이고 하지만 뭐 아르헨티나까지 다 배운 적이 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정답은 5번인데 가와 나는 모두 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가하고 라가 브라질이든 칠레든 누구든지 간에 브라질과 칠레는 국경을 다 있지 않아요. 칠레와 아르헨티나 다 있죠. 근데 브라질에서 칠레 쪽 오다 보면 볼리비아가 껴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가 가하고 라가 헷갈릴 수 있어도 이렇게 경우로 풀 수 있다. 내용상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위치가 어려워요. 좀 지역적인 것도 나와요. 라고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8번 문제는요. 가 모로코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튀니지 쪽, 그 다음에 다 리비아 쪽, 라 수단 쪽, 뭐 많은 이게
이게 차드든 아니면 여기가 말리든 니제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헬지대에 들어가는 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가 매력적인 오답인데요. 유루트를 얘기하는데 유루트는 아시아 지역, 건조아시아 지역. 그 지역 중에서도 몽골 쪽 말고 그건 게르지, 중앙아시아, 스탄 들어간 데 있지? 그쪽에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룹 알하리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도 좀 보고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이라는 구체적인 이름 가지고 간 거거든요. 일단 만약에 여기에 나 쪽에 사막을 얘기한다면 아열대 고압대일 가능성이 제일 크긴 커요. 근데 이건 사막 이름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고요. 다는요, 나이저강, 그래서 니저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요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쪽,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건 나일강 쪽이죠. 그리고 라는 시아파, 수니파 이거 나오니까 이상하다. 이란이 시아파가 많다는 것만 외웠는데 여기 수단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수니파입니다. 원래. 이슬람 세력 안에서도. 그 다음에 마는, 요거는 남수단과 관련한 이야기를 대놓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속어법으로 풀다 보면 라가 가장 우리가 종파까지 외운 적이 없어요. 수단이 이슬람이라는 건 알아야 되고 남수단이 크리스트교라는 건 알아야 되지만 하지만 종파까지 외운 적은 없지만 이란의 시아파만 외우고 나머지 다수는 다 수니파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8번 문제는 상당히 지엽적이에요. 이게 아주 잘못된 문제야 이건 아닌데 룹 알하리라든지 아니면 나이저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등장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패턴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지역이 그렇게 나올지는 저는 사실은 나이저강 이런 걸로 낼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룹 알하리 사막 이런 걸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얘들아 6월달 스타일 경영으로 봤을 때 10번 문제처럼 이거 다 얘기했던 거거든. 라인강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발트에 이런 것도 봐야 돼 라는 얘기를 선생님 높이바람 모의고사 풀이를 해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좀 도움을 주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고요. 9번 문제는 로힝야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미얀마. 그리고 이거는 카슈미르가 나왔는데 내용상 저는 이런 사실은 있었으니까 됐겠죠. 근데 내용상은 잘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겠는 게 파키스탄과 당사국인 A니까 인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가 파키스탄과 영도 분쟁을 갖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걸 하니까 중국이 거부하고 나갔다 이 말이 왜? 중국이 왜? 자기네 게 아닌데? 그래서 좀 이게 뭔 얘기일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 선지를 보게 되면 미얀마는 타이보다 쌀 수출이 많을 수는 없어요. 쌀 수출을 1, 2위를 오가는 건 인도하고 타이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아니 기억은 뭐야? 적다니까 맞았고, 니은은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회원국이에요. 무조건 이건 틀린 얘기예요. 오케이?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부터 동남아시아니까 미얀마,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까지 10개가 회원국입니다. 선생님 막 어마어마하게 외운 것 같지? 아니야. 미얀마 오른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회원국이 되는 거야. 물론 중국 이런 데는 아니고. 이것은 A와 B가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까다로운 선지예요. 근데 제가 위치 얘기하면서도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인도 하나 아니야. 땅덩이 보게 되면 여기 네팔, 부탄 있고 방글라데시 있는데 끝난 것 같은데 이쪽에도 인도 땅 있어. 그래서 미얀마와 다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게 선지로 나온 겁니다. 높이 발음에 관련한 문제도 들어있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유형으로 내면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의외로 9번도 많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보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 풀다 보면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위치에 대한 지역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위치에 대한 거.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10번도 요것도 역시 선생님이 푸문화 이런 거 하면서도 해드렸고 높이 바람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뭘 강조했냐면 얘들아 영국의 본토의 남쪽은 런던이 있는 데고 북쪽은 스코틀랜드 쪽인데 스코틀랜드의 큰 도시가 글래스고어나 에딘버러야. 실리콘 글렌이 있어. 다 했던 거예요. 높이 발음이 있어 진짜. 있어. 요게 그래서 딱 이 문제에서도 보게 되면 영국이 지금 2지점을 찍어준 거잖아. 그게 핵심이야. 이쪽이 이거보다 더 내려와야 되지만 이쪽이 영국 런던 주변에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다면 A쪽 스코틀랜드 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가 A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나는 라인강 하구 쪽이니까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으로 가야죠. 이게 뭐 로테르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칸 나왔고 니스 나왔고 휴양지 나왔으니까 지중해 주변 소피아 앙티폴리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가는데 요거와 요거는 많이 보인 거다. 요게 어려운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바람하고 분명 모의고사 패턴은 달라요. 높이 바람은 자료가 강조되어 있으니까. 근데 분명 6월달 경향을 반영하면서 제가 OT 때도 그렇고 문제를 해설해 드리면서도 들어있다. 글로 대준 것도 반영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번 지진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곧바로 들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판의 경계와 대체를 취한다는데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요. A가 동아프리카 지구대 쪽인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하는 거예요. 판의 경계란 용어를 굳이 쓰지 않았어요. 판의 대륙의 내부에서 갈라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는 잘한 거고요. 3번은요. B인데요. 두 판의 충돌 여기까지 많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화산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 되겠습니다. 4번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대한 설명. 5번은 아팔라치아 고기 습곡산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12번 문제.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에서 연도가 여러 개 나오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은 최근 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최근 걸로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D가 제일 눈에 들어와야 돼요. 왜? 유일하게 자연적 증가율이 마이너스 있어요. 그래서 유럽. 이거에 완전히 반대된 애가 혼자 엄청나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B야. 아프리카. 그러면 A하고 C에서 아프리카 나왔고 유럽 나왔잖아요. 그러면 북아메리카, 앵글로 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두 개 구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로 할래요? 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C가 자연적 증가율이 높네. 얘가 아시아, 얘가 북아메리카, 앵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선지에서도 관계된 게 있지만 전체 증가율이라는 건 가로축, X축에 있는 자연적 증가율에 인구 순이동과 관련된 사회적 증가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까지 그으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울게 일자리 선을 대략적으로 그어보게 되면 A는 자연적 증가율이 2, 3 정도인데 전체 증가율이 6 근처 갔다는 건 얘는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D도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C나 B는 빠져나가고 있어요. 순유출이 나요. 마이너스라고 쓴 건 순유출, 플러스라고 쓴 건 순유입이야. 순유입이라는 데가 선진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럽을 했으면 순유입이네. 앵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크로스 검토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은 왜 물었는지 알겠니?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라는 얘기는 A의 자연적 증가율이 양의 값이야. 그 말입니다. 맞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B라는 곳은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 증가율이 커졌는데 자연적 증감이 원인이다.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보더라도 아프리카는 개도국이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어서 인구가 유입돼서 증가할 요인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 이동에 의한 증가보다는 태어나고 죽고에 의한 변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 거에서 예외적일 수 있는 애들이 사우디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돈 엄청 쓰니까 사람들이 오지. 그런데 말고 다른 데는 다 자연적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3번은 D가 유럽인데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플러스라고 써놨잖아요. 순유입입니다. 그럼 이걸 자료에서 어떻게 알아요? 전체 증가율, 자연적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전체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는 것보다 큰 사회적 증가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 되겠고요. 4번은 그냥 배경 지식입니다. 자료 해석 아닙니다. 5번 중위 연령은 누가 더 고령화됐어? 라는 얘기고요. 유럽이 1등이고 북아메리카가 2등인데 아프리카가 꼴찌가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추론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3번은 나 거의 펠레급이야. 펠레 아니 혹시 전설의 축구 스타? 말하면 거꾸로 내는 선생님이 개념하면서 국제협약 제일 어렵다. 근데 바젤협약은 지금까지 항상 함정이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얘가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었다. 그리고 국제 문제를 따질 때 얘를 정답으로 낼 자료는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정답으로 쓰인 거예요. 사실 이런 맥락이 있었던 애가 런던협약인데 런던협약은 요새 우리나라도 나와야 일본이 이제 오염수 방류할 때 그거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런던협약 가입한 회원국들 80여 개 넘는다고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거기에다가 이거 편지 보냈다고 나오던데 런던협약은 쓰레기선 문제가 교과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바젤협약은 지금까지 저도 자료에서 처음 봤어요. 정답으로 나온 거. 이거예요. 다른 나라로 폐기물 옮기지 말아라. 핵심 써 있잖아요. 폐기물을 수출국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나라로 못 보내게 하는 거다. 바로 바젤협약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정답된 겁니다. 처음으로 정답된 겁니다. 14번. 14번은 가나다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차 에너지 자원이라고 돼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많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 천연가스와 함께라고 나왔으니까 가가 석유 어렵지 않죠? 중국이 많이 생산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석유 천연가스는 미국이 1등이거든요. 석탄 되는 겁니다. 다하고 라에서 아이슬란드를 얘기하는데 아이슬란드의 화산과 관련해서 다를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조금 1차 중에 좀 마이너한 거긴 하지만 지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아이슬란드니까 수력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그럼 선지를 가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은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건 석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선지 얘기할 건 있지만 어찌됐건 석탄은 아닌 거예요, 수송용이. 동그라미 3번은 스위스는 알프스 산지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싱기스콕 산지잖아요. 거기에다 빙하지형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력하기 좋은 환경이죠. 알프스기 때문에 그것도 알프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산에 의한 지열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프스 산맥에는 화산도 이탈리아 쪽으로 가면 있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스위스인데 그냥 가장 높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화산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지열은 좀 오버입니다. 4번은요. 수력이 노르웨이에서 높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그렇다고 노르웨이의 수력이 가장 높은 비중이라는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라는데 일단은 국가 보면서 충분히 생각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은 지열이 1등이 뉴질랜드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만 찾다가는 지열 놓친다. 왜냐면 걔네가 생각보다 순위가 안 높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력 같은 경우는 실컷 중국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 배우고 브라질 배우는데 갑자기 웬 러시아? 좀 그렇잖아. 그치? 네. 조금 애매한 거에 현혹만 안 되면 그거 애매하니까 답하냐 이렇게만 안 가면 정답은 충분히 4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이 있는 문제긴 하고요. 15번 문제는 자료 문제 중에 꽤 똘똘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일단 이 문제의 지도 속에 나와 있는 지역은 많이 나오던 지역이에요. 이집트, 튀르키예,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입니다. 근데 많이 나왔던 건데 이런 조합으로 나오니까 슈퍼문에 물론 들어있고 하지만 새로운 거죠. 여기서 함정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국가가 이집트, 사우디, 튀르키예, 터키라고 쓸게. 카자흐스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게 인구 밀도인데 인구 밀도가 두 개가 거의 엇비슷하게 높고 이 두 개가 낮죠.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낮은 데는 이 조합이면 사막에 있는 이집트하고 사우디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우디는 맞는데 이집트는 아니에요. 너무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국내 총생산이 써있는데 이 두 개가 엇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두 개가 빨간색 사우디하고 터키, 튀르키예겠구나. 근데 그 둘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인구 밀도가 얘가 좀 더 높고 얘가 낮으니까 낮아? 사우디겠구나. 선생님 사우디가 인구 밀도가 낮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얘가 가야 되죠.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이란이 빠지긴 했는데 이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데가 이집트와 튀르키예와 이란이야.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 보게 되면 지도 속에 땅 크기가 그려져 있잖아. 인구가 많은데 나머지 사우디나 카자흐스탄보다 면적은 작단 말이에요. 그럼 밀도가 높은 거죠. 상황 이해할 수 있겠어?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 좀 오반가? 아무튼 강조되는 데가 아니야. 근데 이집트, 튀르키예, 이란 이 세 나라가 인구가 많은 데라고. 근데 지도에서 면적이 그려져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일단 사우디하고 이집트만 튀르키예만 보더라도 둘 중에 누가 더 국내 총생산이 커가 아니라 산유국 중에 사우디 대빵이고 비산유국 중에 튀르키예 크다는 거 아니까 거기에다가 이거를 더해가지고 가가 튀르키예가 되고 라가 사우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인구 많다는 걸 배웠는데 면적이 지금 사우디보다 작은 게 그림으로 보이니까. 그럼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집트가 인구가 많댔잖아요. 근데 카자흐스탄보다 지도에서 보니까 면적이 작죠. 인구는 많은데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얘가 되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카자흐스탄의 인구 밀도가 이렇게 낮은 겁니다. 이건 카자흐스탄으로 풀면 안 되고 이집트로 풀어야 되고요.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사막이 많은데 사우디와 달리 인구 밀도가 높은 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높은 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1차 산업도 이집트가 제일 높다는 것도 솔직히 이집트가 제일 높을지 아니면 카자흐스탄이 높을지 누가 일일이 외우겠어요. 그래서 이 둘은 꽤 어려운 요소로 속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이거는 튀르키, 터키에 대한 이야기죠.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나가 카자흐스탄이고 얘 산유국이라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얘들아, 카자흐스탄은 좀 더 어려운 얘기도 선생님이 슈퍼문 때인데 수출이 산유국인데 석탄도 있어. 석탄도. 특이한 거야.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수입이 더 많은 건 아니야. 산유국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3번은 이게 만약에 나하고 나가 헷갈리면 나하고 나는 헷갈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집트가 인구가 많았는데 지도에서 보면 면적이 작아 이거 고려 안 하면 사막이니까 인구 밀도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갔으면 나하고 나가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3번 선지는 그렇게 되면 다를 만약에 카자흐스탄으로 생각했다. 두 개가 헷갈려서 카자흐스탄에서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눠서 인구 밀도를 왜 물어?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이집트가 되면 말이 되는 거야. 북쪽은 지중해 지역에 가까워. 남쪽은 사하라 사막에 가까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남쪽 지역이 더 희박하다. 맞는 얘기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이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더 많지 않아요. 4번은 무조건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5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튀르키하고 이집트가 인구가 많은 데입니다. 따라서 가하고 다가 인구가 많은 데라서 다가 라보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총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이 문제에 뭐가 함정이냐면 인구 밀도 두 개 적으니까 건조 지역이겠지.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 하나가 이집트 이렇게 가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접근법을 요거로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인구 밀도라는 건 인구수 나누기 면적인데 면적은 지도상에서 제시가 됐고 인구수는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많다라는 걸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좋은 문제기도 하고요. 15번 그렇고요. 16번 문제는 지도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형태의 지도로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역이 두 개밖에 없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얘가 북극해에 닿았으니까 툰드라고 얘가 그린라운드 내륙에 들어갔으니까 빙설기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난을 10도에다가 0도에다가 선을 긋고 보게 되면 얘는 0도는 넘었고 10도 안 되니까 얘가 툰드라고 그러니까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는 아무리 따뜻해도 0도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녹지 않는 빙설이고 지도 속에서 A가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기억은 얘들아 A는 그래프 가라고 하는데 나야. 니는 여름에 작은 풀과 이끼가 자란다는 건 A가 툰드라니? 라고 얘기하는데 A는 빙설이었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활동층 동그라미 치고 주빙하 지형이고 주빙하는 주로 툰드라. 그래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는 B가 속한 이거는 지식적으로 막 달달 외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B는 툰드라잖아요. 툰드라의 분포를 어떻게 정리했냐? 우리 북극해에 닿아 있는 지역. 북극. 그렇게 되는 거야. 남반구에는 칠레 아래쪽에 조금 있긴 있는데 강조가 안 되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변별력이 지금 너무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출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미국의 공업지역에 대한 것을 조금 지역적으로 등장을 시켰고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는 막 B 나도 여기 맞아? 하면서 막 봤는데 포틀랜드 막 이 근처 쪽 같은데 그리고 D 아틀란타 쪽인데 이거는 좀 더 유명한 데니까 지금까지 많이 안 나오던 데를 냈어요. 근데 지명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명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나왔던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휴스턴, 뉴욕 뉴욕은 공업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시카고, 스노우벨트, 러스트벨트 쪽 요것만 정확히 알아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하는데 A의 항공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건 과거에 평가원의 시애틀을 얘기할 때 커피, 스타벅스 본사 있다. 그 다음에 보잉사 본사 있다. 그걸로 나왔던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을과 관련해서는 실리콘밸리 얘기하는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같은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가 속한 데는 여기하고 뉴욕 주변이잖아. 메갈로폴리스. 이거는 대도시권을 말하는데 미국 쪽에 있고 일본 쪽에 있고 유럽 쪽에 있는데 미국 쪽에 뉴욕 라인 주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감 맞았고 을 틀렸고 병 맞았고 정은 남부지역 최대 석유화학 단지라는데 그건 휴스턴 쪽 얘기하는 거고요. 지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업지역상 D는 애틀란타는 대서양 연안의 공업지역에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휴스턴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멕시코만 주변의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엽적으로 따져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뭐 이걸 강조해서 할 건 아닌데 약간 이거는 한국지리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고 여러분도 들어두면 나쁘진 않은데 석유화학공업이라는 건 물론 미국이 에너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입니다.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석유화학 같은 중화학은 해안가에 발달해요. 수출입에 편리한 해안가 쪽에. 근데 이건 완전 내륙으로 들어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입지 조건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지들이 세계지리가 좀 변별력을 의식한 지 좀 너무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는 다 맞추겠어요. 문제는 맞추겠는데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었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18번은 전 18번이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억은 그냥 맞아요. 근데 니은이 천장이 늘어선 고드름 모양의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건 틀린 거죠. 왜냐면 석순이 아래에 있는 거고 종유석이 위에 있는 거라서 여기서 설명한 건 종유석이라서 이거를 냈다라는 게 저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니은 선지를 몰라도 나머지 걸 정확히 알면 특히 기억하고 리을을 판단할 수 있고요. 기억 무조건 맞았고 리을 틀렸다라고 잡고 가면 어차피 기억하고 리을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없네. 1번 아니면 2번 중에 맞거나 틀리는 것 같은데 맞거나 틀리는 것 중에 저는 디귿에서 침전이란 말은 석회화당구나 이런 거 할 때도 썼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니은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순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고요. 19번은 20번이 좀 쉬워요. 20번이 스리랑카 불교, 파키스탄이니까 이슬람, 포르투갈이니까 크리스교. 이게 쉽습니다. 끝. 근데 19번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생각할 여지가.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봤어요.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의식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대부분의 익숙한 자료, 선생님 교재에도 그렇고 연계 교재도 그렇고 들어있는 자료는 대륙을 구분할 때 식량에서는 앵글로와 라틴을 잘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아메리카라고 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해보잖아, 선지 읽어보잖아, 구분 안 해도 돼.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련하게 정답을 유도해서 간 것 같아. 하지만 기존에 많이 보이지 않던 자료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일단 밀이라고 줬는데 여기에서 수출 1등과 생산 1등 대륙이 다르죠. 밀 1등 대륙은 아시아예요. 중국, 인도가 있으니까. 수출 1등 대륙은 유럽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B하고 D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를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수수에서 보게 되면 일단 C 아시아 했죠. 아시아 흰색. 그 다음에 A 유럽 했죠. 그럼 이제 이 밀에서 찌그러져 있던 B하고 D에 아메리카가 훅 튀어나왔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를 북아메리카로 하고 누구를 중남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앵글로를 누구로 하고 누구를 라틴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인 자료는 앵글로 라틴을 구분한 건 나도 못 찾았는데 무지개 자료나 오로라 자료에 보게 되면 국가별로 들어가 있는데 옥수수가 미국이 브라질,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1등이 브라질인데 브라질의 3배를 넘어버려요. 라틴 아메리카 1등이 브라질인데 브라질보다 3배를 넘어버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옥수수의 생산에 있어서는 누가 더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앵글로가 많을 수밖에 없고 라틴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수출량에서는 옥수수가 얘가 좀 더 잡혔지. 이거는 옥수수의 수출은 미국이 워낙 그 나라 안에서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뭐 바이오네즈나 아니면 소사료나 뭐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수출에서는 진짜로 브라질이 생산에 있어서 아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수출에서는 1위로 잡힐 때도 있어요. 브라질 하나가. 근데 하물며 이거는 막 주변에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동그라미 1번 미래기원지는 아시아입니다. C가 아시아인 거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옥수수 생산량은 아시아가 중남부 아메리카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생산량 여기 아시아고요. 이거는 B가 라틴이었으면 틀린 얘기가 되죠. 근데 얘가 이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식은 이 지식은 이 선지에서 B하고 D, 이 문제에서 B하고 D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 보자고요. 넘어가 보자고. B하고 D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면. 하지만 여기서 의도한 건 2번 선지에서 의도한 건 뭐냐면 아시아가 옥수수 생산량이 아시아가 중남부 아메리카보다 많다라는 건 여기서 D를
중남부 아메리카로 본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B는 북아메리카가 된 거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3번은 밀과 옥수수 각각 수출량은 모두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밀에서 많았던 거 맞아요. 옥수수에서 많았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3번도 무조건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번 넘어갔다 쳐도 1번, 3번 무조건 맞았고요. 4번 유럽의 미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은 북아메리카의 미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유럽을 얘기하고 있고 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그 숫자 자체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데 이거 분해 한 250이라 칠게. 그냥 편의상 생산 이거 90이라 칠게. 이거를 보라는 거야. 유럽 거 이거 이 숫자를 누구랑 비교하라는 거냐면 북아메리카랑 비교하라는 거야. 근데 B하고 D가 누군지 몰랐다면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봐봐. B를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냐면 한 80 정도, 50 정도, 80분의 50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가 만약에 그거여서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 요 정도? 그러면 한 30 정도? 요 정도? 그럼 대략 한 20 근처? 이렇게 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4번 선지지. 북아메리카가 되더라도 이 숫자보다는 무조건 커요. 따라서 유럽이 높다라는 건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B하고 D를 몰라도 정답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B하고 D는 모를 수도 있다 치자고. 왜? 앵글로하고 라틴을 쪼갠 자료가 많이 나왔던 자료는 아니니까. 그냥 아메리카로 퉁 하고 묶어져 있었으니까. 물론 이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미국, 브라질 이런 것들이 생산량 순위에 퍼센트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모르겠으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5번은요. 중남부 아메리카가 나왔으니까 B하고 D 중에 누구야?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미래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옥수수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니까 이렇게 계산했던 걸 여기서도 또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갈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분수 계산하는 걸 많이 내는 거는 저도 또 처음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19번에서는 변별력을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지를 하는 사람들 한지에서 20번 예아니오로 답하는 거에서 좀 숨가쁘게 문제를 풀고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20번을 마주하면 시간 때문에 좀 그래. 근데 이 문제에서는 19번이 그런 것 같아. B하고 D가 헷갈릴 수밖에 없고 4번하고 5번 선지가 계산을 어찌됐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20문제 해설 모두 다 살펴봤고요. 쌍지 중에 한지보다는 세지가 조금 더 변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별력이. 근데 이제 이 변별력이라는 것의 정체는 자료가 아닌 선지 싸움, 지역성에 대한 건데 예측했던 거야. 예측했던 거고 그리고 문제의 구성이 있어서 6월 달에는 없었던 그느드 3개짜리 문제가 2개나 들어가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대로 그냥 진짜로 6월, 9월 그랬으니까 끝날 거냐, 기후 문제 하나 어려운 거 안 나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 개런티 할 수 없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어려운 문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고 만점을 넣고 싶다면 조금 더 그런 자료들에 대한 연습도 밸런스 맞춰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은 기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자기가 틀린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방향은 다르게 돼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미 어느 정도 예측했던 대로 나왔고 그냥 선생님 높이바람 모의고사의 의도라는 게 존재하고 북두칠성 마지막 파이널에 또 의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부합은 해요. 그리고 내심 높이바람 모의고사를 일찍 기획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건들이 터지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방향 그대로 가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바람 문제 좋아서 풀면 무조건 도움되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고 북두칠성은 예상한 대로 지금 9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잘 준비 마무리해서 마지막 파이널 때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그냥 뭐 남은 기간만 우리 후회 없이 보냅시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